판사 이한영 1회. 정의를 외면한 판사의 몰락. 2035년 서울을 배경으로 시작된 일화는 주인공 이한영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한영은 부와 권력을 모두 손에 쥐었지만 재판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는 판사가 아닌 거대 로펌 해날의 꼭두각시로서 오로지 승진과 이익만을 위해 판결을 조작해왔습니다. 드라마는 그가 누리는 화려한 산 뒤에 가려진 영혼의 파멸을 비추며 시청자들에게 정의가 실종된 법정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한영이 기각한 사건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외면한 판결의 대가를 타인이 치르는 과정을 통해 드라마는 권력의 정점이 사실은 가장 밑바닥인 도덕적 파산 상태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가족과 과거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외면한 유족들을 찾아가 대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한영의 냉혹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죄 끝에 찾아온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한영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동시에 정의로운 검사 김진아는 S그룹 장태식 회장의 비리와 S건설 대표의 의문사를 추적하며 이한영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번엔 법대로 합시다라는 그녀의 경고는 이한영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처가인 해날로펌의 유선철은 이한영을 사위가 아닌 머슴처럼 부리며 판결문을 대필해주는 등 그를 철저히 도구화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주인공이 가진 권력이 사실은 타인에 의해 설계된 감옥이었음을 보여주며 그가 느끼는 숨막히는 고립감을 효과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이한영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S그룹 장태식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선고를 내리며 법정 구속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로펌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판결 후 아내 유세희로부터 그렇게 이혼하고 싶었냐는 비아냥 섞인 연락을 받고 씁쓸하게 웃는 이한영의 모습은 그가 비로소 판사라는 껍데기를 벗고 인간으로 돌아왔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한영은 누군가에 의해 살인 및 협박 혐의를 뒤집어쓰고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충격적인 전개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고한 이들에게 씌웠던 죄명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업보의 순환은 1회의 긴장감을 극치로 끌어올렸습니다. 1화의 엔딩은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강렬했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절규하는 이한영의 목소리는 과거 그가 외면했던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1회는 주인공이 왜 회귀를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가 바로잡아야 할 과거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판사 이한영은 정의가 너무 늦게 도착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법정의란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질문하며 첫 단추를 완벽하게 끼웠습니다. 판사 이한영 2회. 정의를 택한 판사의 파멸과 회귀. 2회의 시작은 이한영이 생애 처음으로 권력의 지시를 거부하며 진짜 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가슴 벅찬 순간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S그룹의 판결 조작 압박을 떨쳐내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뒤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비로소 떳떳한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화는 곧 잔인한 현실로 뒤바뀝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새 삶을 꿈꾸던 그에게 배달원으로 위장한 습격자가 나타나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이한영 앞에는 누군가의 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이는 검찰에 비리 정보를 넘기려던 내부 고발자였고 모든 증거는 정교하게 조작되어 이한영을 살인범으로 가리켰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정황들 속에서 한때 법의 수호자였던 그는 이제 법에 의해 파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드라마는 단순히 주인공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라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권력의 잔인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한영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지는 장면은 권력이 인간성을 어디까지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한영에게 동료 검사는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은밀한 제안을 건네지만 그 뒤에는 사법부 최고 권력층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이한영은 결국 살해당하며 가혹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 마주한 신비로운 이 공간에서 드라마의 철학적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자신과 똑 닮은 판사 앞에 선 이한영은 스스로를 악의 공범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과거를 유죄로 판결합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의 회귀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했던 정의에 대한 처절한 속죄의 여정임을 분명히 하는 이외의 핵심 분석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끝에서 눈을 뜬 이한영은 자신이 정확히 10년 전인 2025년 초임 판사 시절의 재판장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이라 여겼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살아생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이것이 다시 주어진 현실임을 자각합니다. 감격도 잠시. 그가 마주한 첫 사건은 과거에 자신이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던 연쇄살인마 김상진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판결 때문에 추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한영에게 이 재판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업보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직접 추격하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1화에서 보여준 냉혈한 판사의 모습은 간대였고 절박하게 정의를 쫓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2화의 마지막 장면은 통쾌함과 동시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주하는 연쇄살인마를 차로 들이받아 직접 처단하는 듯한 이한영의 선택은 분명 사이다 같은 전개였지만 과연 판사가 법이 아닌 물리적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남겼습니다. 사형을 선고한다는 그의 외침은 법전이 아닌 현장에서의 선고였기에 더욱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그에게 주어진 10년의 시간은 복수를 위한 보너스 인생이라기보다 자신이 망가뜨린 판결 하나하나를 다시 책임져야 하는 가혹한 형벌의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외는 권력이 법을 무너뜨리는 방식과 다시 주어진 기회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들며 첫 방송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어질 3회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